안녕하세요. 이번엔 해외 금융 선진국의 가장 큰 강점인 유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알아서 달러로 배당이 들어오는 달러 유배당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보험업법의 배당보험은 수익을 회사와 계약자가 10대 90으로 배분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유배당은 수익의 90%를 계약자한테 배당하고 나머지 10%를 회사가 가지지만 무배당은 수익을 계약자한테 주지 않고 보험사가 100%다 가져갑니다. 이처럼 국내에 없는 해외 유배당은 운용이익까지 받기에 더 높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무배당은 달리 유배당은 복리와 같은 개념인데요. 1억이 40년 후 달리는 3억 1천만 원이지만 복리는 7억 6,122만 원으로 4억 5,122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장기로 가면 갈수록 큰 금액이 되는데요. 달리 7%는 30년 후 복리로 환산하면 2.8%밖에 안 됩니다. A. 홍콩 유배당은 주식과 채권 사이 6에서 7% 복리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신문기사 강남 부자가 찾는 홍콩 유배당 보험 정체는 연 6에서 7% 안정적 수익을 보시면 해외 보험사 투자 수익 90% 배당 지급, 국내 무배당과 수익 2배 차이, 채권과 주식 사이에 있는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같은 조건으로 가입 시 연금은 한국 무배당은 2,621만원, 홍콩 유배당은 5,660만원으로 연간 3천만원 차이가 나고 총합산은 한국은 6억 8천만원, 홍콩은 14억 6천만원으로 총 7억 8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금융사 중에서 보험사가 불만이 64%로 가장 높지만 금융선진국은 은행의 저축 기능, 보험의 보장 기능, 증권사의 투자 기능을 모두 하는 종합금융의 스페셜한 조직으로 금융사 중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선망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전 연준 회장이었던 버냉키의 자산 내역을 보시면 유배당 연금보험이 89.82%를 차지하는데요. 버냉키도 유배당 보험에 90% 투자하듯이 금융선진국 유배당 보험은 단순 보험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사이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B. 수익률 비교. 한국 무배당과 홍콩 유배당. 한국 무배당과 홍콩 유배당 상품을 비교해보면 같은 금액 납입하고 매월 연금액은 한국 무배당은 59만원, 홍콩 유배당은 118만원 받고 100세까지 수령연금은 한국은 2억 4,780만원, 홍콩은 4억 9,560만원, 100세 해약 환급금은 한국은 없고 홍콩은 2억 1천만원, 총 수령액은 한국은 2억 4,780만원, 홍콩은 7억 560만원으로 4억 9,78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원금 대비 받는 비율은 한국은 4.2배, 홍콩은 11.7배나 더 받습니다. 선생님들 한국교직원 공제의 장기저축급여와 홍콩 유배당을 비교하면 같은 금액 납입하고 65세 총수익금은 장기저축급여는 1억 1,700만원, 홍콩 유배당은 2억 3,200만원이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 매월 연금액은 장기저축급여는 62만원, 홍콩 유배당은 118만원 받고 65세부터 95세까지 30년간 수령연금은 장기저축급여는 2억 2,320만원, 홍콩은 4억 2,480만원, 추가로 100세까지 수령연금은 장기저축급여는 최장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어 없고 홍콩은 7,080만원 더 받아 4억 9,560만원이 되고 100세 해약 환급금은 장기저축급여는 없고 홍콩은 2억 1천만원, 총 수령액은 장기저축급여는 2억 2,320만원, 홍콩은 7억 560만원으로 4억 8,24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미국도 마이가라는 연봉리 6% 연금이 있는데요. 가입은 미국 거주자만 가능하니 한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연금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 꼼수 때문인데요. 연금 수령액을 구하는 계산 공식을 보시면 납입액에 적용금리를 곱해서 총적립금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연금 지급률을 곱해서 최종 연금 수령액이 나오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적용금리는 8%로 높아 보이지만 달리 이거 복리로 환산하면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간 지급률은 3에서 4%밖에 안 되는데 이는 총적립금 수천 수억 원을 보험사에 뺏기고 연간 3에서 4%씩만 나눠받는 꼴이기에 한국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유배당은 복리로 6에서 7%이고 총적립금도 뺏기지 않고 계속 운용해서 찾아 쓸 수 있기에 한국연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홍콩 유배당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되는 건 6에서 7% 복리로 장기 투자하기 때문인데 이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투자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실의 법칙에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72 나누기 7%는 10.2년으로 약 10년마다 투자원금이 2배로 증가합니다. 즉, 7% 수익률은 10년에 2배씩 증가하는데 시작 1억이 10년 후 2억으로 증가하고 10년에 2배씩 계속 증가하여 50년 후엔 32억이 되고 100년 후엔 1024억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이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장기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6에서 7% 유배당의 핵심은 빨리 시작하여 투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겁니다. 1626년 맨해튼을 이주민에게 24달러에 판 인디언들이 잘못했을까요? 24달러를 7% 복리로 지금까지 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626년 24달러를 362년간 7% 복리로 굴리면 1988년엔 3조 4,429억 달러, 4,820조 원으로 1,435억 배가 상승합니다. 같은 기간 맨해튼 공시 지가는 281억 달러, 39조 원이 되는데 달러 투자가 124배 더 많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법으로 장기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됩니다. 실의 법칙에서 증명된 복리 6에서 7% 유배당을 통한 10년에 2배씩 증가하는 장기 목돈 만들기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10년 단위로 1억 7,500만원, 3억 6,700만원, 7억 4,400만원, 13억 8,300만원, 27억 1,800만원으로 2배씩 증가합니다. 내가 목돈이나 연금으로 찾아 쓰거나 미래가 불안한 자녀, 손자한테 7.4억 지원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현대차증권 강남 PB센터 김태구 센터장의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100억대 VIP들의 기대 수익률 또한 10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연복리 6에서 7% 수준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을 비교하면 무배당 종신보험은 40년 후 1.1억밖에 안 되지만 유배당 종신은 운용이익을 배당받아 물가 상승보다 더 많은 4.3억이나 됩니다. 최근 새로 나온 유배당 종신보험과 비교해보면 국내 무배당 종신은 사망보장 2억 3천만원 받다가 100세 때 3억 2,841만원이지만 해외 유배당 종신은 초기 20년 집중활동 기간엔 13.2억으로 추가 보장을 해주고 그 후엔 조금 떨어졌다가 배당을 받아 100세 땐 16억으로 증가합니다. 해외 금융 선진국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신상품을 개발합니다. 근거 자료인 실제 해약 환급표입니다. 2번. 과거에는 한국에도 유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배당 보험이 있었다. 첫 번째. 응답하라 1994의 배경이 된 1994년에 출시한 동부화재 유배당 홈런 인생연금보험으로 7% 복리배당을 줘 1,550만원 내고 65세에서 99세까지 총 4억 4천만원을 받아 낸돈의 28배를 수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배당이 있었다. 두 번째. 삼성생명 유배당 기쁨둘 행복셋 연금보험으로 1,454만원 내고 납입과 거치 30년간 굴려서 총 3억 8,977만원을 받아 낸돈 대비 27배를 수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배당이 있었다. 세 번째. 삼성생명 유배당 그린행복 연금보험으로 850만원 내고 총 4억 2,783만원을 받아 낸돈 대비 50배를 수령합니다. 예전에 이런 유배당 보험이 지금도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3번. 한국은 왜 유배당을 없앴을까요? 워렌 버핏과 고 이건희 회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배당을 없앤 진짜 이유는 유배당은 상장 시 주식을 계약자한테 나눠줘야 하는데요. 2010년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계약자한테 주식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10년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유배당을 폐지하여 사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무배당의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싼 편도 아니고 이익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유배당을 없앤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163년 역사의 미국 보험사 가디언의 주인 워렌 버핏과 삼성생명 이건희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한국의 계모임과 같은 뮤추얼이고 한국은 주식회사인데요. 회사 주인은 계약자와 주주로 다릅니다. 이익을 미국은 계약자한테 90% 나눠주지만 한국은 100%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상장을 하면 미국은 주식을 가입자한테 70% 배분하지만 한국은 주주가 100% 다 가져갑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삼성생명 상장으로 계약자 몫은 없고 주주만 받아서 이건희 회장은 4조 원 대박났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돈 벌고 성장했는데 한국 부당하지 않습니까? 작년 2023년 보험사 순이익 1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얻었지만 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없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해외엔 많은데 한국에만 유배당 보험이 전멸한 이유를 보시면 첫째, 고객이 낸 보험료로 낸 수익을 전부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고 둘째, 현재 무배당만으로 채권만 굴려도 수익을 내는데 굳이 운용 능력도 떨어지는데 리스크 감수하며 투자해서 배당을 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훈 국장도 국내 보험사 유배당 보험 안 파나 못 파나 라는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다. 무배당 보험만 판매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번. 해외에는 유배당 상품이 어떨까요? 전세계 보험계리사 리포트인 밀만의 아시아 유배당 상품 현황을 보시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유배당이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일수록 유배당 비율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은 유배당이 있지만 한국은 무배당만 있습니다. 순이익에서 얼마나 배당을 하느냐를 알 수 있는 배당 성향은 일반 기업들의 배당 성향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홍콩은 상위권입니다. 5번. 그러면 금융선진국 홍콩은 어떻게 복리 6에서 7% 배당을 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14가지를 보겠습니다. 신뢰 논거 첫 번째, 투자와 배당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손실 시 투자는 지급이 안 되지만 배당은 지급이 됩니다. 과거 리먼 파산, 코로나, 러우 전쟁 등 경제위기, 손실 시도 배당 지급표를 보시면 다 정상적으로 배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손실 시 과거 수익 때 일부 유보해둔 돈으로 지급하는 스무딩이라는 선진금융기법 때문인데요. 스무딩 기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금융선진국 유배당 상품 매스뮤추얼은 152년간, 뉴욕라이프는 167년간 연속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최근 35년간의 배당 지급표를 보시면 연평균 6에서 8%대의 배당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은 실제 15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평탄할 것 같지만 실제는 수많은 금융위기가 닥치는데요. 배당은 글로벌 1위 운용사가 알아서 관리해주므로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마음이 편합니다. 신뢰 논거 두 번째. 손실 시에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하는 선진 금융기법, 스무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핵심은 경제위기와 같은 손실 구간에서 어떻게 배당을 지급할 것인가 인데요. 스무딩은 A와 같은 수익 구간에서 일부 이익을 유보, 보관해놨다가 B와 같은 손실 구간에서 과거 보관해놨던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하여 손실 시에도 배당을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즉, 손실에 미리 대비하여 장기, 안정적으로 배당 약속을 지키는 선진금융기법입니다. 금융위기상에서 실제 선진금융기법 스무딩의 적용을 보시면 미국 S&P 500 지수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68% 상승, 회사와 계약자가 1대9로 배분해 그중 매년 7%, 63% 배당을 하고 남은 88%를 보관해놨다가 그 후 IT 버블이 꺼지면서 46% 하락 시 보관분으로 손실을 커버하여 배당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스무딩의 적용을 보시면 1번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68% 상승해 매년 7%, 63% 배당하고 남은 88%를 보관해놨다가 2번 그 후 IT 버블이 꺼지면서 46% 하락 시
손실을 커버하여 배당 약속을 지키고 3번. 다시 55% 상승, 일부 보관해 놨다가 4번. 리먼 부도 사태, 금융위기로 39% 하락을 커버하여 배당을 지급합니다. 신뢰 근거 세 번째. 그렇다면 실제 수익률을 보시면 유배당을 판매하는 프랑스 악사는 실제로 6에서 7% 배당을 줄 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실제 평균 운용 수익률은 9.7%로 배당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벨상에 120여 년간 상금을 지급하고 성장한 비결은 선진 금융 시스템에 있는데요. 1901년 노벨에 약 3,100만 크로나 유산으로 시작해서 매년 상금 약 60억 원, 총 누적 상금 5,500억 원을 지급하고도 현재 58억 크로나 약 7천억 원의 자산으로 187배 성장시킨 비결은 헤지펀드와 해외 주식에 적극 투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 금융 시스템, 즉 운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신뢰 근거 네 번째. 홍콩 감독기관인 보험감독국은 매년 가입 설계서대로 배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배당 이행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당 이행률 공시를 보면 100에서 103%로 제시한 가입 설계서보다 더 배당하고 있어 배당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뢰 논거 다섯째. 배당 이행률 50%만 돼도, 즉 50%만 받아도 잔여까지 받으면 한국달리연금보다 약 12억을 더 받습니다. 홍콩 유배당은 피보험자 교체로 잔여 상속까지 되므로 국내 상품과 경쟁이 안됩니다. 신뢰 논거 여섯째. 홍콩 보험감독국은 150% 이상 지급준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대표적인 보험사인 악사의 경우 227%, 선라이프는 200%로 한꺼번에 100% 다 지급하고도 100% 이상 남아 충분하게 배당 지급할 적립금이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투자 상품인 ETF도 100% 원금 보장을 해주는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편에서 나머지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7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